파이어족이 되셔서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예요? 저는 파이어족 되는 목표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막 직장에 다녀갖고 오래 일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근데 그러면은 이미 은퇴를 한 뒤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빨리 돈 많이 모아서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자. 약간 이런 생각에 파이어족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자, 파이어족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유튜버 김알바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그리고 채널 소개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알밥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에서 절약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160 몇 개 정도 되던데요.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은 매번 올렸던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요? 네. 자, 요즘에 그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이 좀 궁금해요. 뭐 절약만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절약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절약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일상 자체가 절약인데 그걸 이제 영상을 찍거나 뭐 만화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화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 블로그, 웹툰,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이걸 혼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다 하는데 네. 거의 10시까지 일어나서 잠깐 산책했다가 집에 와서 그부터는 그냥 밤까지 일해요. 계속 콘텐츠 만들고 영상 만들고 만화 만들고 그냥 그거를 이제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쓸 일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바쁜 사람들은 돈을 잘 모으잖아요. 쓸 네. 시간이 없어서. 약간 그것도 어느 정도 저한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이 월 평균 수입도 좀 궁금하지만 월 평균 생활비도 사실 궁금해요. 둘 다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늘었는데 진짜 엄청 적게 쓸 때는 거의 한 20에서 40만 원까지 써본 적 있어요. 핸드폰비 빼고? 핸드폰비 이제 부모님께서 내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대출금이라던가 공과금이라던가 생활비 전부 다 해서 한 30만 원? 40만 원에 해결한 적도 많습니다. 김할머니 그거 아세요? 제가 99학번이에요. 99학번. 제가 99학번 당시 첫 해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용돈이 30만 원이에요. 20 몇 년 전이냐? 24년, 25년 전에요.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근데 진짜 그 이제 완전 절약을 했을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안 써요. 보험비, 그러니까 고정 지출 외에 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보험비도 안 냈었어요, 그때. 거의 술값과 교통비로만 30만 원을 썼는데,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식비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식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집밥을 먹긴 하는데 제가 이제 식재료를 사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 집이 걸어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부모님이 음식도 갖다 주시고 그걸로 이제 모아서 이제 식비를 해결하는데 한 5만 원 이내? 5만 원 이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와. 저는 한 끼 5만 원 써요. 한 끼 5만 원.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먹다 보면 제가 가끔 사잖아요. 한 끼 5만 원이에요, 저는. 저도 가끔 내가 좀 너무한가 싶을 마음이 가끔 들기는 해요. 아니, 존경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와. 자, 그러면 다양한 일도 하시고 계시고 지금 특별히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이제 작년 중순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퇴사를 한 이후에 이렇게 지금 짠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벌어들이는 한 달의 평균 수입이 조금 궁금해요. 이게 거의 프리랜서랑 똑같은데 내가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들어오고 적게 하면 적게 들어오는데 보통 그냥 적당히 좀 살았다 싶으면은 200만 원 내로 들어오고 좀 열심히 살았다면 3,400 정도를 봅니다. 와, 그러면은 3,400 정도 벌면 3,400을 저축하겠네요. 저 거의 그냥 다 통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분의 생활비 구조 좀 궁금하신 분들은 김알밤님의 유튜브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은 이제
그 김알감님의 현재 자산도 사실 좀 궁금한데. 제가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 5년 안에 1억을 모아야겠다 이러고 1년에 2천만 원씩 모아야지 했는데 지금 이제 3년 차가 되었거든요. 근데 거의 70%는 모았습니다. 이게 저도 생각보다 돈을 좀 잘 모아갖고 왜 모아졌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으다 보니까 모은 게 아니라 그냥 안 쓴 거죠.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라. 와. 따로 뭐 재테크 같은 건 하시는 거 있으신 거예요? 근데 남들 하는 만큼 막 ETF에 넣는다든지 안정적인 거 좀 선호하시죠? 그쵸. 저는 이제 조기 은퇴를 꿈꾸니까 아무래도 약간 지금 당장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배당금을 받는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짠테크에서 파이어족이 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절약을 해서 파이어족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때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유튜브를 같이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저축을 가장 빠르게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절약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절약을 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올 줄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제 이른 은퇴를 말하는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삶을 지향하는. 그쵸. 좀 40세에 좀 은퇴를 원하는. 40이요? 네. 저는 이미 늦었네요. 저는 44살이라서 은퇴 불가. 그래요? 그럼 파이어족이 되셔서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예요? 저는 파이어족 되는 목표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막 직장에 다녀갖고 오래 일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근데 그러면은 이미 은퇴를 한 뒤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빨리 돈 많이 모아서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자. 약간 이런 생각에 파이어족 하게 되었습니다. 와. 분명히 이거는 좀 성장 배경이나 아니면 이런 뭔가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뭐 너무 힘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쟁 사회에서 좀 이런 것들 좀 힘들었고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이 됐었나요?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걸 꿈꾸게 됐었나요?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려면 초등학생부터조차도 회사에 다니겠다는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나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성인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바를 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아. 빨리 돈 많이 모자 이래서 그렇게 파이어족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파이어족을 하려면 최소 어느 정도 생활비를 한 달에 꾸준히 들어와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목표는 100에서 150만 원은 최소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뭐 집이 없으니까 뭐 대출금이 조금은 있지만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대출금을 또 대출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이제 생활비랑 이런 거랑 다 감당을 하려면은 100에서 150 정도는 이게 확신이 있어야지 그때 은퇴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파이어족을 조금 잘못 알았어요. 파이어족은 이른 나이에 왕창 벌어갖고 그만두자 이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로만 해서 가장 빠르게 은퇴하는 것도 파이어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뭔가 파이어족이 이제 말하신 것처럼 그냥 나는 젊을 때 빨리 많이 모아서 그냥 나중에 일 안 하고 모은 걸로만 쓰겠다랑 저처럼 배당금 같은 걸로 넣어놓고 나는 죽을 때까지 돈을 받으면서 살겠다랑 아니면은 나는 직장은 없지만 그냥 편의점 알바나 이런 걸로만 생활을 유지하겠다 약간 이런 파이어족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약간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렇게 짠테크를 시작하신 지 거의 한 3년 정도 되신 거죠, 이제? 거의 그렇죠. 네. 이렇게 저는 이제 1년 이상 꾸준히 했다고 하면 저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생활 습관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짠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던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약에 절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걸 다 줄여야 된다 생각하는 뭐 옷도 안 사고 쇼핑도 안 하고 음식도 다 줄이고 약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해야지 절약을 성공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성향마다 뭐 옷 좋아하는 사람이랑 뭐 소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소비하고 싶은 거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제 남겨두고 그 외에 나머지 포기할 수 있는 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경우에 옷을 안 좋아하거든요. 옷을 사거나 꾸미는 거 이거 안 좋아해서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포기하고 이 돈을 모아서 뭐 집을 더 따뜻하게 뭐 산다던가 약간 보일러를 많이 튼다던가 에어컨을 많이 튼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절약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 유지하기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안 좋아하는 거는 과감하게 그냥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쪽을 또 모아서 가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더 노하우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동안 이건 진짜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들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잖아요. 뭐 지금 뭐 갑자기 아이폰이 새로 나왔어. 어이씨 한번 사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지금 태블릿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충동적인 소비를 막는 비결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충동 소비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비를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스트레스가 안 생기려고 뭐 산책을 하거나, 그러니까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좀 안정 이렇게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이제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면은 잘 안 삽니다. 그리고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고 싶다면은 저는 단기 적금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단기 적금을 들어갖고 6개월 이내 내가 사고 싶은 금액 뭐 이게 태블릿이면 태블릿 금액의 n분의 1 해갖고 단기 적금을 만들어요. 카드로 할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 할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적금이 끝난 후에도 그 물건이 계속 갖고 싶다면 그 돈으로 그거 사면 됩니다. 안 사면 땡큐고 다시 그쵸, 모은 거니까? 그쵸. 그냥 다 좋아요. 그거 끝나도 사든 안 사든 어쨌든 나에게 좋은.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정말 이거를 사게 되면 나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은 한 번뿐이고 지금 아니면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최근에 좀 플렉스 한 거 하나 있어요. 진짜 근데 딱 사고 나니까 일주일 좋더라고요. 맞아. 그 기분이 딱 일주일 가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김하민도 친구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성격도 좋으시고 친구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친구들 보면은 이제 예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이제 좋은 거 쓰고 뭐 꾸미고 싶고 막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실 텐데 그런 거 보면은 나도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드세요? 아니면 다 비슷한 친구들만 이렇게 절약하는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약간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뭐 절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검소한. 꾸미는 것보다는 약간 자기 개발을 조금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사실 꾸미는 것도 가끔 하고 싶긴 한데 뭐랄까 내가 꾸며졌다고 해서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저는 마음에 들어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꾸미는 건 그냥 정말 가끔 이럴 때. 오늘 저 원래 그냥 세수만 하고 사는데 오늘 이렇게 로션도 바르고. 자 그러면 네 사실 이렇게 파이어족이나 뭐 절약을 하기 마음을 먹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김알밤님이 이제 나는 절약을 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고 이제 바꿨어요. 뭐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절약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근데 원래부터 좀 근검절약하던 분이 그냥 나 할 거야라고 한 건 아닌지. 왜냐면 이전에는 과소비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 평범한 20대 여성들처럼 뭐 유행하는 건 사보고 뭐 유행하는 음식점 가보고 약간 이런 거를 막 원래는 예전에 했었었어요? 그쵸. 이제 지금에 비하면은 되게 좀 옷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화장도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제 파이어족을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책 하나 더 있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 더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뭐 더 이상 소비했냐 어쩌니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생활비는 그렇게 20만 원, 30만 원 내외인데 친구들 만나거나 경조사가 있거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최소로 썼을 때가 막 20, 30이고 평균적으로 한 40 조금 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 제가 절약하는 거를 친구들이 이해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절약을 한다고 해서 우리 그치. 김밥 천국 먹으러 가자. 오늘은 뭐 PC방만 가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친구한테도 굉장히 신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을 때 횟수를 줄이자. 횟수를 줄이고 그 횟수에는 이런 거 절약 상관없이 뭐 유행하는 음식점도 가고 뭐 사진도 찍으러 가고 이렇게 하자고. 인생 네컷.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근데 기회를 아예 횟수를 많이 줄인 거죠. 그 친구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그쵸. 만나세요? 거의. 웬만하면 제가 만나자고 먼저 잘 안 해요. 그냥 만날래면은 그래. 이렇게 해놓고 뭐 어. 일정은 그럼 언제? 다음 달 며칠 뭐 이런 식으로. 경조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친구 생일도 많이 챙겨줘야 되잖아요. 음. 제가 재작년까지는 친구 생일을 다 챙겨줬어요. 저도 챙겨주는 거 좋아해서.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카톡에서 선물 받은 걸 보면은 나에게 그렇게 막 필요 없는 거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의 표시 정도? 근데 그 돈을 다 모으면은 내가 필요한 거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저기 카카오톡 환불하기 해갖고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친구한테 줬던 그 돈들을 다 1년 동안 합쳐보면 그렇죠. 꽤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냥 나한테 주는 게 어차피 친구도 나한테 그만큼 주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어차피 내 돈 다시 내가 받는 건데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받고 그 친구들도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저는 싫어갖고 재작년부터 제가 좀 생일이 초반이거든요. 그냥 제 생일부터 안 받았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생일 축하해 이것만 하고 아예 선물을 안 받았어요. 그렇게 경조사는 아꼈어요. 저는 솔직히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있으니까 사실 되게 마음 표시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치킨을 몇 마리 보냈나 한번 세봤거든요. 1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치킨만. 제가. 엄청 보내셨네요. 네, 왜냐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주거나 서로 받는 사람들한테는 고맙잖아요. 뭐 그러면 또 치킨 보내고 또 저는 또 옹꿈사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셀러들 좀 힘들어하면은 힘내라 치킨 먹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냈거든요. 저도 생일만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챙겨주지 않는 거지. 막 네. 저도 개인적으로 주고 싶을 때는 네. 받을 생각 없이 줘요.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면 김알밤님한테 뭔가 선물을 받으면 진짜 저는 되게 고마워서 주신 거겠네,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돈으로 이렇게. 멋지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활을 내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친구들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또 이렇게 김알밥이라는 컨텐츠가 나온 거기도 하고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20대시죠? 네. 그러면 이제 김알밥님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분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생활하고 있는 김알밥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부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걸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추천하는 부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부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인 분들은 전자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책? 네, 전자책이 아직까지도 막 그렇게까지 막 구매를 해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이 전자책의 좋은 점이 한번 만들고 내가 플랫폼에 판매를 등록을 해두면은 알아서 플랫폼에서 판매, 수익, 정산 다 해줘서 그냥 나한테 돈만 주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여러 개면은 그만큼 수익이 계속 생기고 나는 이제 일을 안 해도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정말 재주가 없고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전자책을 어떻게 쓸까요? 근데 저도 이런 의견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전자책을 쓰냐. 근데 이게 또 누군가 보면은 약간 기만일 수가 있는데 저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잘하는 게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쯤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리스트로 해서 사람들에게 수요가 있을 만한 전자책이 무엇일까 하면서 전자책을 주제를 잡고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막 절약 이런 거 관련해서 전자책을 팔고 있기도 한데
저는 예전에 이제 학점은행제를 해서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그 학점은행제 레포트 쓰는 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근데 잘 팔렸어요, 생각보다. 그게 수요가 있더라고요. 아, 예전에 어떤 저희 출연자분이 자기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는데요. 근데 그것도 요즘 유행하는 책이 아니라 인문학 옛날 거 그리고 독후감을 꼭 쓴대요. 그래야 되면 꼭 그걸 올린대요. 그게 한 달에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대요. 그게 벌써 2, 3년 해갖고 한 100몇 권 정도의 독후감이 있대요. 맞아요. 독후감이나 레포트 판매하는 곳 되게 많아갖고 네. 그거를 이제 원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은 그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쓰던 레포트를 조금 더 이제 뭐 개인정보 같은 거 빼고 이제 필요하게 가공해서 올려주면은 그것도 이제 나름 전자책처럼 팔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기 뭐지? 우리 이제 전자책의 시초가 해피캠퍼스와 레포트 월드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거기서 결제해 본 적 있어요. 레포트 쓰기 정말 싫어갖고. 네.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블로그도 하세요. 네. 그렇죠. 맞아요. 블로그 1방문자가 이제 100명대에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10,000명대로 올라섰다고 하시는데, 블로그도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써야지 많이 유입이 되는데, 잘 운영하는 노하우가 또 있으실까요? 저는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보다 외부에서 유입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외부에서 유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카오뷰를 이용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만 봤어요. 잘은 몰라요. 그래서 카카오뷰에서는 약간 링크 형태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로 가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뭐 콘텐츠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링크 삽입하고 제목만 달아서 넣으면은 콘텐츠가 하나 생성이 되는. 본인 포스팅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 것도 되고 남의 것도 된다고는 하는데 예. 사실 남의 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내 거를 이렇게 새로 재가공을 하는 거예요. 제목만 다시 달아갖고 내 블로그 링크를 거기다 넣고 이제 퍼뜨리면은 원래는 네이버 블로그만 있으면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카카오 다음 사용자까지 내 이제 유입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쫙 끌어온다. 네. 그냥 아주 그냥 다. 그래서 그걸로 좀 1만 명까지 만들은 적이 있죠. 하루에요? 네. 뭐 카카오 뷰도 있겠지만은 지금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키워드를 또 고르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김알밤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되게 많은데 저는 키워드 마스터라는 웹페이지만 이용을 하거든요. 키워드 마스터가 최근에 제일 많이 그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보기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갖고 키워드 마스터가 제일 이제 편하더라고요, 보기가. 거기서 그래서 검색을 내 주요 키워드 있잖아요. 뭐 음식이라고 하면 뭐 강남 맛집, 이런 강남 맛집을 검색을 하면은 강남 맛집에 대한 그 얼마나 내가 상위까지 노출을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주는데 그 외에 연관 검색어를 계속 띄워주거든요. 그 위에도. 그러면은 그 연관 검색을 계속 눌러갖고 거기서도 이제 수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 키워드에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기서 뽑아갖고 그거를 가공해서 제목이랑 내용에 이제 쫙 뿌리는 거죠. 그럼 키워드 마스터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무료예요. 무료요? 유료면 안 쓰시죠? 네. 역시. 진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인스타튜닝도 하시고 계세요. 이 짠테크를 위해서라면 이제 파이어족을 끝까지 가려면 이게 뭔가 해야 돼. 인스타튜닝도 하신다는데 그 인스타튜는 어디서 또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근데 이것도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먼저 시작하고 네. 그냥 유튜브 외에 일상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그냥 하나 시작해보자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만화로 만들어서 올려볼까 했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계속 인스타툰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인스타 팔로우 진짜 많죠? 3만 몰라요. 32,000, 우와. 3,000. 제가 원래 유튜버였는데 이젠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이제 유튜버라고 말 못해요. 어떻게 배웠어요? 인스타 그 그림 튜는? 캐릭터도 진짜 간단하고 누구나 그릴 수 있어갖고 네. 저는 이제 그림을 항상 못 그리는데 약간 내용으로 승부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컨텐츠로? 그쵸. 나는 캐릭터 못 그리니까 컨텐츠로 승부하겠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이거 인스타툰도 사실 이제 웹상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뭔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유료 앱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유료 앱을 쓸 만큼 기능이 필요 없어요. 그냥 펜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료 앱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앱이에요? 스케치북이라는 앱입니다. 신기하네요. 아, 이거 하려고 이거 사신 거구나. 맞아요. 근데 이 태블릿 사는 진짜 거짓말 지금 선밖에 없어. 아니, 이건 이제 약간 우와. 가이드라인이고 잘 여기 만들었다. 이 정도. 요만 이제 정말 손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라서 저는 무료 앱을 씁니다. 유료 앱이죠. 너무 잘 만드셨는데 너무 예쁜데요? 그래요?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김알박 검색에서. 자, 그러면은 인스타툰으로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해요. 그냥 단순히 네. 그림만 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스타가 자체가 뭐 유튜브처럼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인스타툰으로 수익을 만들겠다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광고가 가장 크고 이제 광고를 받기 싫다 그러면은 나의 팔로워를 기반으로 뭐 굿즈를 판매한다던가 전자책을 낸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나를 기반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광고를 받거나. 유튜브에서 나 이거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인스타툰으로? 저는 약간 되게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하니까 하나 올리면 다 올려요. 홍보를 그냥 여러 가지 채널에 다 해갖고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끌어와. 모든 유입을 하나로 이제 몰리어가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좀. 자, 그러면 수익화는 이제 광고를 받거나. 근데 광고를 받는 게 인스타그램 피드 가운데 그냥 생뚱맞게 광고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만화로 만화로 이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건지. 만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을 중간에 넣고 중간에 이제 소개하는 거죠. 내가 광고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약간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솔직히 2,300은 거짓말 같다. 더 벌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유지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들고 뭔가 새롭게 창출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만 너무 많아갖고 채널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카카오뷰로도 이거 올리실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림. 그 뭐 카카오뷰로 이렇게 사람을 노출시키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약간 후킹한다고 하죠. 제목으로 좀 잘 지어야 돼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제목을 좀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낚임과 진짜 이 후킹과 이 중간 지점을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진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약간은 조금 과장되게 그 타이틀에다가 써야지. 그 카카오뷰도 컨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조금은 그래도 과장이 좀 필요해요.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뭐라 카피라이트? 맞아요. 네. 그거를 좀 배우는 건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지 사람들이 좀 유입이 많고 이런 문장을 썼을 때 잘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아두고 계속 돌려 쓰는 거죠. 그 문장을. 예시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최근에 가장 잘 터졌던 후킹 문구. 이런 거죠. 새해부터 무조건 절약한다고요?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막 자극적이진 않은데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막 너무 어그로를 끌고 싶지 않아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모단사는 20대가 절약 2년 만에 무료기 터졌습니다. 이게 좀 더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후킹을 은근히 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문장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게 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카카오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카카오뷰.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링크로만 삽입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나요? 생각보다 카카오뷰가? 클릭수가? 근데 저는 꽤 들어오는 막 진짜 잘 터지면은 한 5, 600명씩 유입이 들어와요. 5, 600? 이거 하나만으로. 네, 그러면 인스타툰이나 뭐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네. 계속 소재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가져오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일상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앉아서 뭘 하지 이것보다는 그냥 나가갖고 산책하면서 사람들이 왜 생활비를 못 아끼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왜 생활비를 아끼는 게 어려워할까? 이러면서 하고 나는 어떻게 하는데 생활비를 잘 아끼는 거지? 하고 이제 리스트를 좀 짜서 계속 메모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걸로 이제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슈가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고금리, 뭐 적금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왜 고금리 적금이 왜 나왔을까 이러면서 그거를 좀 만들어서 다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완전 그냥 생활을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다 컨텐츠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희 채널에 이제
처음 출연해 주셨으니까 또 선물을 좀 들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채널에만 오픈하는 짠테크 꿀팁이 있다면 저는 생활비 체크카드를 쓰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건 뭐죠?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고 할부를 사용하면서 이제 절약도 어려워지고 저축도 어려워지잖아요. 그거를 조금 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생활비용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그 금액만큼 그것만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제 다른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그래서 내가 좀 가계부를 전체 다 살펴봤을 때 생활비 한 뭐 5, 60 쓰네?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50만 원만 써보자고 그 체크카드에 50만 원만 넣으면은 그 체크카드가 할부도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현금을 쓰고 잔액도 보이고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이 그냥 숨쉬듯이 쓰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만 하셔도 소비 습관 확 잡혀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그렇게 잡히고 난 뒤에 그냥 신용카드로 옮겨가도 그게 좀 버릇이 남아갖고 좀 과소비를 좀 막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할만님 왠지 신용카드 없을 것 같아요. 있는데 이것도 제가 거의 안 쓰는데 정기 결제 이런 것만 쓰고 안 없애는 이유가 제가 그 신용카드 만들려면은 회사 직장을 그것 때문에 일단은 계속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퇴사하신 지 이제 1년 좀 넘으신 거죠? 1년이 안 되신 건가요? 1년은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어요? 6개월? 퇴사를 결정한 건 왜 결정하셨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랑 블로그랑 다 했는데 이게 회사에 다니면은 거의 약간 출퇴근 시간까지 합쳐서 12시간 정도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네, 회사에 속해져. 그러면은 내가 집에 와서 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길어도 3-4시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24시간 동안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의 시작으로 퇴사를 했는데 사실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게 안정적인 그 수입을 포기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뭔가 내가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도 아예 없었고 그래서 0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과연 내가 퇴사를 하는 게 맞을까? 약간 현실적으로 내가 좀 멍청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퇴사를 할 때 6개월 안에 내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은 다시 회사에 가자라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왔어요. 6개월 동안 콘텐츠 쫙 투자해보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다시 취직을 하고 아니면 계속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불안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엄청 불안하죠. 그렇죠. 네. 맞아. 이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대라는 게 그래도 좀 엄연히 있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나이대가 그 시간대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후비용을 확실히 이제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안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시기를 놓치면은 영원히 도전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전폭적으로 투자를 해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냥 나는 부업으로만 남아있을 것 같고 나는 계속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그냥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베팅을 하신 거네요. 그쵸. 인생 매칭을 한번 했죠. 앞으로의 인생 계획 및 사업 계획이 좀 궁금해요. 대표님, 김할만님. 저는 일단은 지금처럼 계속 제 개인적으로는 조기 은퇴를 위해서 계속 저축이나 투자를 할 생각이고 이 콘텐츠적으로는 제가 지금 2-3년 동안 도전하는 일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도전한 결과를 가지고 저와 같은 지금 조기 은퇴를 꿈꾸거나 아니면 부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같이 모임을 통해서 약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와. 점점점 제가 은퇴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점점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군요. 네, 대표님, 김할만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알려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저의 일상이랑 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희 채널은 이커머스 관련된 데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솔직히 좀 놀랬어요.
왜냐면 나랑 결이 안 맞으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렇게 콜라보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인데. 진짜요? 너무 잘해주셔갖고 좀 놀랬네요. 알겠습니다.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김알밥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